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남기고 떠납니다. 어떤 이는 재산을, 어떤 이는 명성을, 또 어떤 이는 따뜻한 기억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삶과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40년을 살아온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잃고 장례식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장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슬픔이 아닌 기쁨이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담긴 미소는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인생의 의미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 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당신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텅 빈 시간을 바라보았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서 아내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집안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든 국이 식어가고 있었고 옷장에는 그녀가 입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침대 위에는 그녀가 덮던 이불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있던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40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왔건만 이제는 홀로 남겨졌다. 차 한 잔을 마시려 해도 문득 아내가 떠오른다. 이 차는 너무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하고 건네던 손길이 더는 없다. 혼자 밥을 먹으려 해도 어쩐지 목이 메어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다. 장례식 날 할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빙소에 들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을 했지만 그들의 말소리는 멀게만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도 없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 미경이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순간 눈을 의심했다.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화사한 화장이 되어 있었고 조문객들에게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장례식장의 침울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분명했다. 슬픔이나 애도와는 거리가 먼 어딘가 묘한 흥분이 서려있는 미소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는 왜 웃고 있는 거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미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아버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도 편히 쉬실 거잖아요. 그녀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알 수 없었다. 마치 오랜 기다림이 끝난 사람처럼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묘한 불길함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단지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차오를 뿐이었다. 장례식 내내 미경은 한결같이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녀를 보며 할아버지는 혼란스러웠다. 모든 사람이 슬픔에 젖어있는 이 자리에서 그녀만은 왜 저렇게 여유로울까?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단순히 그녀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쩐지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감정이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혹은 단순한 오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날 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할아버지는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그녀의 부재가 실감나지 않았다. 여전히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것만 같고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장례식장에서 미정이 짓던 그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마치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한, 마치 무언가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그런 미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웃고 있던 진짜 이유를. 두잠, 재산 앞에서 드러나는 진실에.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아내가 떠난 집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더 깊은 공허감을 만들어냈다. 할아버지는 거실 한켠에 놓인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여보, 당신 없이 이 집이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속삭임이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 속에서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잠시의 전맛도 오래가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며느리 미경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그녀가 짓던 미소, 마치 무언가를 기다렸다는 듯한 태도, 그리고 주문객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할아버지는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어쩌면 불길함, 혹은 의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미경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예의를 차리는 듯했지만 어디선가 조급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니가 생전에 남기신 유산 문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순간 할아버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아직 아내가 떠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말끝을 흐리며 대답을 피하려 했지만 미경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말했다. 어머님께서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아버님도 이제 편안하게 지내셔야 하잖아요. 편안하게. 그 말이 왠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다. 미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아닌 기대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순간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여보, 나는 앞으로 우리가 남길 것들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당신한테 집 한 채는 꼭 남겨줄게요.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주면 좋겠지? 아내는 분명히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미경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이제야 깨달았다. 장례식장에서 그녀가 보였던 기묘한 태도, 그 이상할 정도의 밝은 얼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나는 아직 그 문제를 생각할 마음이 없다.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미경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님, 이런 건 미루면 더 복잡해져요. 어머님이 정리해두신 대로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논리만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미경에게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절차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이 아니라 남겨진 재산이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자리를 일어섰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녀라면 며느리의 말을 믿었을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을까?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미경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녀의 표정이 다시 떠올랐다. 장례식장에서 지었던 그 미소가.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는 확신했다. 그녀는 애초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야. 세장, 배신당한 가족의 의미. 비 오는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가늘게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빗소리는 잔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며칠 전 며느리 미경이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태도,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속마음. 이선을 정리하자는 말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허탈하게 만들 수 있을 줄은 몰랐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묻고 갔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를 챙기고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을 나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허물에 불과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미경이 말이 맞아요. 이런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과거의 다정함을 찾을 수 없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아버지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요? 서로에게 좋다. 그 말이 마치 벽처럼 할아버지를 맞아섰다. 아들이 말하는 서로 속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에 힘이 빠졌다. 아내와 함께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토록 쉽게 미경의 말을 따라가고 있었다. 나는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들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제가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미국으로 가면 아버지는 혼자 남게 돼요. 그때 가서 정리하려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미경은 단순히 유산을 원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자신과의 인연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래서 떠나겠다는 거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할아버지는 헛웃음을 지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결심이었다. 피부치라고 해서 무조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고 부모가 자식에게 준 사랑이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식탁 위에는 찬밥이 남아있었고 국은 식어가고 있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녀가 웃으며 할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을 것 같았다. 그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아내가 떠나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 이 집이 이제는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매장, 찬벌은 스스로 찾아온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아들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며느리 미경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고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들이 뒤엉켜갔다. 아내가 떠난 자리에는 3시간만 남았을 줄 알았는데 그곳을 대신 채운 것은 배신감이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랐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아들을 키웠고 언제나 그 아이의 행복을 바랐다. 아내가 정상에 누워있을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에게 걱정을 덜어주려 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알기에 아들이라도 끝까지 남아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것이 운명이라면 이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에 묘한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아버님, 이제는 결정하셨어요? 그녀는 마치 당연한 듯이 물었다. 마치 기다리는 것이 지쳤다는 듯한 태도였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섞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생각을 바꿨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점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유서는 내 손으로 직접 정리할 거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은 없다. 그녀는 방황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버님, 어머니께서도 원하셨던 일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내가 남기고 간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녀가 남긴 것은 그동안 쌓아온 삶의 가치였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는 점점 더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아내의 뜻을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은 그녀가 남긴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이었다. 며칠 후 그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 유선의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오래전 아내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사람이 떠난 뒤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5장, 진정한 난 무엇인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마치 아내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햇살은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오래전부터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남은 재산은 더 이상 가족의 다툼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가 살아생 전 남긴 뜻이었고 할아버지는 그 뜻을 가장 좋은 곳에 쓰기로 결정했다. 오랫동안 아내와 함께했던 작은 공원을 떠올렸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때로는 말없이 벤치에 앉아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다. 당신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여보, 우리가 가진 것을 꼭 우리만을 위해 쓸 필요는 없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면 그게 더 좋은 일이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라서니까 그녀가 어떤 말을 할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한켠에 놓인 아내의 영정 사진이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다가가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소. 목소리 없는 속삭임이 허공으로 퍼져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아들과 며느리의 소식도 들려왔다. 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았다.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아버지가 기부한 돈으로 조성된 공간이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으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나 한평생 돈을 벌고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였다. 언젠가 이곳을 찾은 누군가가 그가 남긴 것을 보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할아버지는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어딘가에서는 분명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